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1급 엑셀 예제 문제 중 A 유형에 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작업에 대한 풀이만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블로그에 업로드해둔 작업 파일과 문제지를 먼저 작업하신 후 강의를 시청하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타 작업 1번, 차트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다음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차트 안에는 미국 데이터만 들어있죠. 자, 여기에 중국에 해당하는 걸 추가를 해라 했어요.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축 레이블의 범위는 B의 17번부터 B의 21번 쓸 영역으로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열도 추가해야 하고요, 가로축 항목의 범위도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상단 차트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계열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가로 항목축 값을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중 추가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추가. 자, 계열 이름은 문제에서 다 제시를 했죠. 그래서 중국, 자, 괄호 안에 대소문자 구분 동일하게 하세요. 자, CNY 동일하게 적어주시고요. 자, 계열 값은 기존에 남아있으면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자, 언급된 해당 범위를 블럭 설정해 주시고,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계열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로축 항목 편집할게요. 자,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 축 레이블 범위에 문제에서 언급한 B의 17번 셀부터 B의 21번 셀 범위를 담아줄게요.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값의 변화는 없지만 범위가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일단 범위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보조축 설정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방금 추가하신 중국 계열을 더블 클릭해서 잡아주시고, 이를 꾸며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따로 나타난다면 그때 보여지는 보조축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축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점점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어 동그라미 2번, 세로값 축에 제목을 추가하여 B의 2번 셀과 연동하고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을 해줘라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세로축 제목이 없어요. 자, 없는 거 넣어주는 건 당연히 차트 디자인 맨 앞이에요. 자, 축 제목 그 중에서도 기본 세로 제목을 추가를 해줄 거죠.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박스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상단 수식 입력줄을 가는 겁니다. 자, 똑같이 쓸 거야. equal, 자, B의 2번 셀 제하고 찍어주신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방향이 세로였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박스를 잡아주시면, 자, 오른쪽 서식 대화 상자가 자연스럽게 축 제목 서식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마침 텍스트 박스 옵션으로 탭이 변경이 되어져 있네요. 자, 방향은 문제에서 세로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 변경해 주시게 되면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이어 동그라미 3번, 세로값 축의 최소값은 1150으로 최대값은 1255로 설정을 해주고, 자, 기본 주 단위는 1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범위는 위쪽으로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해당하는 주 세로축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대화 상자 나타난 것 중에서 마지막에 들어있는 탭 중 축 옵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최대 최소 주 단위를 변경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최소값은 문제에서 1150이라 언급을 해줬고 최대값은 1250. 자, 마지막으로 기본 주 단위는 10만큼이다 했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변경까지만 해주시면 일단 반쪽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 자, 이어서 범례 항목 값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범례가 지금 우린 현재 오른쪽에 들어있죠. 근데 이걸 문제에서는 위로 올려줘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범례를 선택하시는 순간 오른쪽 대화 상자가 다시금 범례 서식으로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나타난 범례 위치 값을 언급된 위쪽으로 선택 바꿔주시게 되면 그림이랑 유사하게 변경이 되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미국 계열의 설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고 표식 옵션의 형식을
변경하시오 했는데, 자 일단 미국 계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당연히 오른쪽 축 대화 상자가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변경이 됐을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 페인트 통을 가시게 되면 선 혹은 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선부터, 자 선에 해당하는 건 우리 완만하게 바꿔줘라 했기 때문에 자 V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조금 꿀렁꿀렁하게 바뀌게 될 거고, 자, 지금부터는 표식 바꾸러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식 탭으로 선택을 바꿔주시게 되면 자, 표식 옵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자, 형식과 크기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교재 안에 들어있는 지문상에서 형식 부분이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문제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좀 잠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어때요?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기본 제곱 형식 목록 중에서 여러분 삼각형 모양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반영이 되겠죠. 자, 크기까지는 특별히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4번 해결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자,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자, 3월 16일에 해당하는 거면 세 번째 항목 값이 되겠네요. 자, 잡고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저희 데이터 레이블 값 없어요. 없는 거 달아주는 건 무조건 디자인 탭 맨 앞이에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문제에서 아래쪽에 달아줘라 했기 때문에 똑같이만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기타 작업 2번.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동그라미 1번. 이에 6번 셀부터 L의 33번 셀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셀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로 5로 표시를 하고, 셀값이 0과 같은 경우는 영문자, 대문자, X로 표시를 해라. 두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 B의 2번부터 C의 3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적용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매크로는 도형부터 만들죠. 자, 상단 개발도구 탭이고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아이가 단추였어요. 자, Alt키 반드시 누르시면서 그래야 따각따각 예쁘게 걸리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 딱 떼시면 단추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기록을 눌러주셔야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고 하자 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서식 적용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저장되는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한번 체크는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는 순간부터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중간에 있는 2의 6번 셀부터 L의 33번 셀 영역을 범위블럭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1번 대화 상자 띄워줍니다. 자, 사용자 지정할게요. 자, 기존에 있는 형식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이거 딱 봐도 조건별이죠? 자, 뭐야? 1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때는 대문자로 5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고, 자, 세미콜론 구역 구분해 주시고, 자, 이번에 0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 X라고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자, 화면 참고하셔서 형식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당연히 OX 변경이 됐을 거예요. 자, 할 거 다 했으니까 상단 다시 한 번 더 개발 도구, 자, 기록 중지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자, 텍스트 편집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고 해라 그랬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하고 동일하게 자, 서식 적용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매크로 지정, 방금 만드신 서식 적용을 정확하게 선택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시면 1번 해결되시는 거고요. 자, 이어 동그라미 2번이에요. M의 6번부터 33번 셀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백분위수 20, 최대값은 백분위수 80으로 설정하시오. 두 번째 화살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하시오.
세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세트 2의 2번 셀부터 F의 3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그래프 보기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시작은 동일해요. 상단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 맨 처음 거, 자, Alt키 이용하셔서 예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기록 눌러주시고, 자, 이번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라고 하자 그랬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출석 범위 블럭 잡아주신 상태에서요. 상단 홈 탭에 있는 조건부, 단 그 중에서도 여러분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걸 작업을 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건 새 규칙을 가시게 되면 대놓고 나와요. 보이시죠? 첫 번째 항목값. 자, 우리 이전까지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크로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뭐 아니면 상위 하위도 나올 때가 있고요.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형태의 문항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서식 스타일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 자, 데이터 막대하라 그랬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전환이 되죠. 자, 종류는요. 자, 지문으로 언급한 거 그대로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최소값은 100분위 수로 20으로 지정을 해줘 그랬고, 최대값도 100분위 수로 80으로 지정을 해줘 했어요. 자, 이어서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뭘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해주는데 색깔은 노랑으로 해줘라 했습니다. 자, 하라는 거 그대로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결과 표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요. 개발 도구 탭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 해주시고, 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요. 텍스트 편집.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그림 참고하셔서 자, 그래프 보기라고 똑같이만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 자, 방금 만드신 그래프 보기라는 걸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 자, 2번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기타 작업 3번.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동그라미 1번.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CMB 구분 목록에서 M의 6번 셀부터 N의 8번 셀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고, 보호자 동반인 U가 초기 값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시작은요. 자, 당연히 상단 개발 도구 탭을 가셔서 자, 우리 디자인 모드 변경해 주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개체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이 되게 되고, 자, 무조건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더블 클릭만 눌러주시게 되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클릭 이벤트가 만들어질 거다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코드는요. 자,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폼 폴더를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폼 이름 당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래저래 팡팡 요금이겠죠. 자,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을 점 찍었을 때 뭐 나와라 쇼 명령어 해주시면 반쪽이 끝이 나시는 거겠고, 자, 이어서 폼이 초기화됐을 때 이벤트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니 폼에 해당하는 종이를 일단은 띄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폼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프로젝트 탐색기에 여러분, 자, 우리 아이콘 3개 들어있는데 그중 맨 처음에 들어있는 아이콘이 코드 보기 아이콘이죠.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일단 폼에 해당하는 종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뭐가 폼이에요. 폼이 유저 폼이 뭐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되었을 때, 자, 왼쪽 개체 박스에서 유저 폼을, 오른쪽 프로시저 박스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클릭은 안 쓸 거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된다 했고요. 자, 중간 바디에서 우리 코드 이어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CMB 구분은 자, 점 찍고 뭐를 로우 소스를 갖겠죠. 왜 딱 봐도 셀 주소 등장했으니까. 자, 이퀄이 들어가면서 쌍따옴표 사이에 문제에서 언급한 셀 주소를 똑같이만 적어주시면 되죠. M의 6번 셀부터 N의 8번 셀이라고 똑같이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거 경우에 따라서 컬럼 카운트 명령을 쓰시는 분들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신데, 자, 이거는 그냥 언어로 알아두세요.
자, 의미로 제가 폼을 좀 띄워볼게요. 여러분, 콤보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왼쪽 보시면 속성창이 뜨게 되거든요. 자, 그중 컬럼 카운트 속성에 지금 숫자 2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굳이 여러분이 명령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두열로 뜨게 되어 있어요. 설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저 컬럼 카운트가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 자, 그러면 명령어로서 컬럼 카운트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미 속성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대고 컬럼 카운트 명령어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다 붙이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컬럼 카운트 명령어를 굳이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자, 여기다 대고 2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면 설정이 사실상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보호자 동반에 해당하는 건 OPT, 한마디로 옵션 박스에 해당하는 U라는 게 기본값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니 자, 다시 한 번 더. 자, OPT, 자, U에 해당하는 게 선택이 되면 true인 거고 해제가 되면 false인 거죠. 자, 그래서 true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었어요. 이어 동그라미 2번. 팡팡 요금관리 폼에 CMD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져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구분과 기본요금에는 구분 기본요금에서 선택된 값으로 각각 표시가 되고, 두 번째, 보호자 동반에는 OPT U가 선택이 되면 U가, OPT 무가 선택이 되면 무라고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고, 세 번째, 요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작업을 해라 했고요. 자, 마지막 화살표에서 if else 구문하고 our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습니다. 먼저 입력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행이라고 하면 폼에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로 쇽하고 데이터가 이동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 데이터가 입력되는 행은 8행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내가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이 찾아주게 하자라는 건데요. 조심하실 거는 주변 셀까지 같이 따져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시작 셀을 B의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범위는 맨 첫 번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4번 셀이 첫 셀, 시작 셀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B의 4번 셀을 로우, 행인 거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숫자 4가 되겠죠? 자, 거기에 더해주도록 할게요. 주변 범위의 로우스, 즉 행의 카운트, 개수를. 자, 주변 범위니까 이만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 범위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범위의 행의 개수는 4라고 카운팅이 되게 될 거고요. 4에 4를 더하니까 새롭게 입력되는 행값은 8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참조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콤보 상자가 열이 하나였으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열이 2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번 문제는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고른 값의 행의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m의 6번부터 n의 8번 쓸 영역의 값을 콤보 상자에 담아줬잖아요. 자, 거기에서 내가 뭘 고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고르는 그 행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행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셀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행과 열을 담아주기 시작을 할 건데, 자, B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하나, 두 번째 열 값이겠죠. 자, 한마디로 구분에 해당하는 건 내가 CMB에서 고른 값들 중에 첫 번째 아니고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시작값이 1이 아니라 0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1,1이 아니라 0,0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언급 드렸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 번호 자리에 숫자 1 아니에요? 0으로 시작값 설정해 주셔야 사실상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이 되게 될 거고요. 자, 이어서 C열에 해당하는 3열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아동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txt 아동명에서 작업한 값이 들어가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밸류 속성은 생략하셔도 정답 처리되게 될 거고요. 자, 이어서 보호자 동반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 OPT U에 해당하는 값이 true, 한마디로 체크가 된다면 자, 그때는 U가 입력이 되고요. 자, 아니라면 false 값이 되겠죠. 자, 그때 무라고 입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따로 if를 이용을 해서 작업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값 구분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 콤보 상자에서 골라서 작업을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참조행 깔아주시고 사실상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1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번호 자리에 숫자 1 적어주셔야 사실상 두 번째 열 값이 입력이 될 거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입력 시간과 퇴장 시간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세 번째 화살표에서 입력된 값을 기준 삼아다가 연산, 즉 계산을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입력된 값이 계산이 가능한 수치 값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밸류 속성을 사용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물론 나는 밸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괄호 안에 뭐 txt 값을 넣었습니다. 정답이에요. 편하게 작업하세요.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속성 값을 입력하셔도 좋아요. 자, 반드시 숫자로 변환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자, hou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산 작업을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hour 함수 빼기 hour 함수로서 시간 빼기 시간으로 작업을 해주고, 자, 거기에다가 뭘 곱해요? 자, 기본값을 곱해서 작업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산값 그대로만 오타 없이 진행해 주시면 기본 요금까지도 작업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진행할게요. 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것 했어요. 자, 일단은 이벤트 공간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CMD 종료를 뭐 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 자, 이벤트 공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나서 업로드 미 수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MSG 박스 이용해서 자, 명령어부터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날짜에 시간까지 표기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럴 때 저희는 뭐, 자, now라는 함수를 쓰겠다 했었어요. 자, now라는 값 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컴마를 꽝 찍어주시면 목록이 쭉 하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 지금 아이콘은 없어요. 자, 버튼 확인 하나 딱 들어있어요. 자, 그게 뭐였다? 오케이, only 였었다. 자, 마지막으로 창 제목은요. 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오타 주의하시면서 자, 화면을 종료합니다. 자, 온점까지 동일하게 찍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게 되면 일단 박스는 뜰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폼 종료시키기 위해서 자, unload me 해주기로 할게요. 자, 해주시면 코드 마무리 되시는 건데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 날짜하고 시간 표시가 교재 안의 그림이랑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포맷 함수 같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나가서 일단은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해줄 거고요. 자, 버튼을 눌렀어요. 자, 목록 다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종료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림하고 일치하게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 확인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정답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오타 주의하시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